안녕하세요. 9월중학교 2학년 친구들. 자, 기술과정 수업할 준비 됐지요? 자, 오늘은 106조 청소년의 소비생활 나갈 차례입니다. 자, 106조 준비됐나요? 자, 그럼 오늘 수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쪽에 보면 청소년의 소비생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고릴라가 내 휴대폰 때문에 멸종위기라고 고릴라가 매우 화가 난 모습으로 지금 자 나와 있지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자, 광물이 콜탄이라고 그래요. 이 콜탄의 80%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매장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거기가 고릴라의 서식지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떻다? 고릴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밑에 내용 봅시다. 선생님이 오늘은 이 그리는 앱을 다른 걸 한번 써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 앱은 선생님 밑줄었던 게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사라졌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앱으로 여러분과 수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무엇이 궁금한가?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가 또 나왔네요.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의 교체 주기가 2.5년에 불과하대요. 하게 여러분은 그렇게 2.5년보다는 더 길진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가 고릴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지요. 그렇게 이제 자주 바꾸니까. 우리가 고릴라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의 생각 쓰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죠. 그래요. 자, 이제 옆에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 청소년 소비 생활의 이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또래의 선택이 나에게는 중요해. 활동으로 생각 열기. 여기도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청소년 두 친구, 여기 상훈이랑 민정이란 친구가 있네요. 자, 상훈이랑 민정이가 자, 여기처럼 실험을 했는데 원하는 이제 사탕을 고르게 시켰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서로 뭘 골랐나? 이제 첫 번째 선택은 이렇게 한 거예요. 상훈이는 민정이 걸 보고 민정이는 상훈이 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선택했을 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이거였는데 서로 이렇게 비교해보고 얘는 이거 선택했네. 이러고 바꾼 거죠. 자, 이러면 자, 친구가 선택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한번 보세요. 뭔가 받은 것 같지요? 그쵸? 상대방께 더 좋아 보였던 거야. 그죠? 자, 나는 친구가 선택한 것에 영향을 받는 편인가? 여러분의 생각 쓰기.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 그 밑에 소비 환경의 변화 한번 볼게요. 자, 과거랑 현재는 소비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지금 뭐 전자상거래, 뭐 홈쇼핑 같은 소비 환경 여기 왼쪽에 다 나와 있지요. 소비 이건 너무 쉬운 말이에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 안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씀씀이가 과거에 비해서 아마 커지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이 중2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실제 내 용돈으로 쓰는 게 얼마만큼의 소비하고 있는 정도가 많이 바뀌었는지 그것도 달라지고 있지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 단원을 배우는 주제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여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 있는 소비자 요게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단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가 또 나왔네. 소비 환경의 변화인데 여기 소비 환경 변화라고 돼 있지요. 이게 과거에 농경사회에서는 이렇게 작업자족을 했을 거예요. 그쵸? 밭에 소랑같이 밭을 가나 밭을 가고 있네. 이러다가 이렇게 실제 시장에 가서 이렇게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는 이런 소비 형태였다가 이런 거였다가 이제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직접 물건은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 뭐 홈쇼핑도 많이 하고 이제 온라인 쇼핑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미래에는 어떤 소비 형태로 바뀔까? 여기도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잘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청소년의 소비 성향 한번 봅시다. 청소년은 어떠한 소비 성향을 갖고 있을까라는 내용인데, 여기처럼 이 단원을 배우는 또 주제가 또 나와 있네요. 올바른 소비 가치관을 형성하고 나아가 자신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 단원을 청소년 시기에 배웁니다. 소단원 개념 확인 1번의 답과 2번의 답은 여러분이 책을 찾아서 직접 해보도록 합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행동 나와 있네요. 선생님 이거 간혹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시험에 종종 나와요. 선생님 별표를 치고 있지요. 자,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행동에 무슨 소비가 있을까? 다 소비로 끝나요. 그죠? 이게 해피림 보기가 4개다 보니까 다른 소비 하나 넣어서 오지선다용 문제 만들기 딱 좋겠지요. 그죠? 자, 모방 소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방이 뭔지 알지요? 그래, 다른 사람의 소비를 그대로 따라하는 소비예요. 여기 뭐 TV를 봤더니 인터넷에 봤더니 누가 이런 모자를 썼네. 나도 사야지. 똑같은 거 샀네. 이 친구는 자, 모방 소비. 충동 소비. 충동이란 말 알 거예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란 말이죠. 나는 이걸 살 계획이 없었어. 근데 검색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세일을 한대. 엄청나게 큰 세일을. 계획이 없던 즉흥적으로 사는 소비하는 그런 행동, 충동 소비. 자, 과시 소비 볼게요. 남에게 내가 내 경제력이나 나의 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과시하고 싶어서 하는 소비. 말 그대로 이게 과시 소비라고 해요. 여러분 알죠? 어디 누구는 자기가 별로 그렇게 경제력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나 이런 것도 있다 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뭐 한정판이네 뭐네 그래서 자랑하면서 소비하는 사람들. 좋은 소비 방법 아닐 거예요. 옆에 한번 볼게요. 과소비. 과자는 과하다라는 얘기지요.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행동, 이걸 과소비라고 합니다. 이게 다 4가지가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여기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가 나왔네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신의 소비 형태를 갖다가 체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유형의 소비자인가. 자, 여기 1, 2, 3, 4 4가지가 있어요. 여기 네모칸이 있죠. 나는 이게 나한테 해당돼. 이런 식으로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건 나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했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체크된 부분이 1, 이게 많으면 충동 소비자의 경향이 있는 거고 2가 많으면 이게 2번이네. 이게 많으면 모방적 소비자의 경향이 있는 거고 3이 많으면 과시적 소비자 4가 많으면 합리적 소비자라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선배들 이거 시켜보면 의외로 우리 9월 중학교 학생들은 합리적인 소비자가 많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앱이 훨씬 낫죠? 선생님이 이거 수업 강의 만드는데도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합리적인 소비 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릿 증후군. 여러분, 햄릿 많이 들어봤죠? 햄릿 어디서 들어봤을까?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의 햄릿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햄릿이라는 사람은 햄릿에서 햄릿 증후군이라는데 햄릿의 유명한 말.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살다 실제 햄릿에서 나오는 살다는 제 리브예요. 살다 죽다 할 때. 그런데 햄릿 증후군이란 말은 여기서 살 것인가에 사다가 바이예요. 바이. 구입하다는 말이지. 구입을 할까 말까 이렇게 갈림길에서 결정을 못하는 그런 우리 살까 말까 고민하는 나 스스로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햄릿 증후군이라는 신조어로 나왔다고 그래요. 여기 옆에 아이고야 잠깐만요. 자, 여기 햄릿이 나와 있죠? 여기처럼 햄릿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산다면 어떤 걸 살지 뭐 이거 골라주세요. 무슨 카페 같은 데 가면 내가 이거를 살지 말지 어떤 걸 고를지 선택 증후군이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떤 거 살까요? 막 이러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햄릿 증후군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햄릿처럼 망설이지 않고 똑똑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생각 쓰기. 선생님 누누 얘기하지만 여기 생각은 내가 자필로 글씨는 예쁘게 선생님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써주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선생님 다 골라낼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합리적인 구매를 위한 소비자 정보 한번 볼게요. 자, 소비자 정보가 뭔가라는 거 한번 알아봅시다. 소비자 정보.
소비자들이 소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 정보라고 한다. 여기 소비자 정보 나와 있지요. 소비자 정보는 굉장히 우리가 접하기 굉장히 쉬워요. 엄청 많이 널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정보의 원천이란 말도 있어요. 정보의 원천이란 말 있지요. 이 정보의 원천은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시작한 곳이라고 나왔죠. 정보의 시작점이 어디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정보의 원천을 찾아가서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자, 그림으로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소비자 정보의 원천을 알아보자 라고 돼 있는데, 소비자 정보는 이렇게 세 가지로 중립적 정보 원천, 상업적 정보 원천, 개인적 정보 원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중립이라는 말 여러분 알죠? 말 그래요. 사실을 근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처럼 공공기관, 소비자원 같은 어떠한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알려주는 정보의 원천이에요. 상업적 정보의 원천, 여러분 상업이란 말 알겠죠? 이거를 만든 회사나 판매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차를 사고 싶은데 내가 영업소에 갔어. 판매 직원이 막 영업사원이 막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 거는 상업적 정보 원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자기네 제품의 홍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손쉽게 굉장히 정보 빨리 얻어야 하지만 신뢰성이 떨어지죠. 자, 개인적 정보 원천 한번 볼까요? 개인적이야. 말 그대로 자신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정보의 원천일 거예요. 자신의 경험, 뭐 친구나 가족 이런 사람들로부터 얻는 정보 거예요. 이거 써봤더니 이렇대. 남들한테 얻는 정보 이런 것들.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주관적인 경우가 많겠죠. 전문성도 부족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보의 원천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정보의 원천을 믿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요거일 거예요. 그죠? 중립적 정보 원천을 우리가 이거를 찾아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중립적 정보 원천은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보를 얻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우리 솔직히 소비자 보호원 여러분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안 들어가 봤죠? 그래요. 이런데 정보 원천이 많이 있는데 중립적 정보 원천이.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인가? 여기서 상품 말고 서비스도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갔다던가 이런 거 다 서비스죠. 그렇죠? 내가 뭐 어떤 PC방 가면 안 되는데 요즘 같은 철에 PC방에 갔다? 이것도 서비스예요. 반드시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를 구입을 했을 경우에 나는 무엇을 구입했는가? 이것은 내가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요. 정보의 원천. 친구가 여기가 좋다고 그래서 이 PC방이 속도가 빠르다고 그래서 이런 건 개인적 정보 원천이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보 원천을 쓰고 내가 얻은 정보 원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자,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까? 이게 시험에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잠시만요. 밑으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시험에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나와 있죠. 자, 이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순서를 밑에 한번 그림으로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순서 1번입니다. 자, 문제인식. 운동화가 작아졌네? 그래서 하나 구입해야겠네? 자, 꼭 필요한 것인가? 왜 사고 싶은가? 문제. 운동화가 작아졌네. 이 친구가 지금 운동화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예를 들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보 탐색.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숫자를 쓰고 있죠? 운동화를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어디서 찾을까 뭐 등등 이렇게 찾아보는 정보를 찾아보는 게 정보 탐색. 여기에 1번 2번 나와 있죠. 이걸로 여러분이 기억해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나 3번이 자, 그 다음 페이지에 3번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 3번이 대안평가예요. 대안평가 3번. 자, 대안평가는 뭐냐면 내가 여러 정보를 찾았어. A라는 운동화, B라는 운동화, C라는 운동화까지 찾아놨어. 이 세 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 비교 분석 나와 있죠.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나. 자, 이게 대안평가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네 번째 구매.
저 구매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대한평가에서 나는 B가 괜찮다고 느꼈어. B를 구입한 거예요, 이 친구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매 후 평가까지 해야 돼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구매 후 평가. 이거를 내가 이래서 샀는데 얘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까지 하는, 자, 이렇게까지 하는 단계가 우리가 구매 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람직한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선생님이 다 못한 부분이 여기 밑에 있지요? 자,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 오늘은 조금 강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기는 하네요. 나갈 내용이 조금 많아서. 자, 소비자 정보는 뭐가 있을까? 소비자 정보는 가격 정보, 시험 정보, 사용 정보, 품질 정보, 보증 정보, 이게 5가지가 있어요. 가격 정보는 우리 너무 많이 알죠? 가격에 대한 정보인데 요즘은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시험 정보라는 건 뭐냐면 시험, 말 그대로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테스트 해봤더니 이거는 제품이 어떻더라. 이거 시험 정보는 여러분이 쉽게 알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직접 공공기관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봐야 알기 쉬워요. 여기처럼 검사 성적서 이런 게 사이트에 나와 있거든요. 사용 정보도 이거 우리가 뭔가를 사면 많이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사용 설명서라고 보면 돼요. 매뉴얼이다 라고 보면 되고, 자, 우측에 품질 정보 가겠습니다. 품질을 나타내는 정보인데 이런 다양한 마크가 있는데 여러분 실은 뭘 사면서 이런 마크 신경 안 쓰면서 사죠. KS,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코리안 스탠다드 마크. Q마크는 뭘까요? 퀄리티예요. 그렇죠. 품질 마크. GD 마크는 뭘까? 굿 디자인, 좋은 디자인에. KC 마크,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코리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죠. 한국에서 인증해주는 마크다라는 뜻이에요. 친환경 마크는 알 것 같고, GR 마크, 그 리사이클드. 그러니까는 뭐냐면 재활용되는 그런 마크겠죠. 이런 다양한 마크들을 우리가 품질 정보라고 하고, 보증 정보는 여러분 이렇게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을 사면 이게 품질 보증서라고 하는 이런 게 들어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게 보증 정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까지 나가야 오늘 내용을 다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구매 시기, 언제 구매할까? 이거는 여러분이 할인할 때 사면 더 좋고, 그쵸? 아무래도 또 이제 과일 같은 채소는 제철에 나오는 상품을 사는 게 좀 더 좋고, 이런 건 다 알 거예요. 지불 방법. 돈을 지불할 때는 자, 우리 현금만 쓰진 않죠? 신용카드, 여러분 신용카드는 없겠지만 또 이 체크카드는 본인 이름에 체크카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모바일 결제,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가 반드시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내 신용에 맞게 쓰는 카드인데, 신용카드는 당장 현금이 없어도 쓰지만 문제는, 그쵸? 과소비의 위험이 있죠. 충동구매하기 쉬워요. 모바일 결제, 오프라인상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거나, 그쵸? 온라인상에서 하기도 하고, 그쵸?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이게 결제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해킹의 위험이 있긴 해요. 그죠? 요즘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자, 구매 장소, 이렇게 여러분 어디를 많이 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여기는 다음 시간 거고, 여기 여러분이 안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아이고, 쏘리. 여기 옆에 여기에. 소단원 개념 확인. 여기에 구매 의사결정 과정, 아까 1, 2, 3, 4 쭉 썼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는 게 지금 여러분 이번 강의의 과제입니다. 수고했어요.